안녕하십니까. 김성문의 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이 실제 가야사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가야국 왕들의 탄생과 건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국 건국 신화를 보면은 서기 42년에 김해 지역에 있는 국왕들이 3월 개육일 날 부정을 씻기 위해 물가에서 몸을 깨끗이 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국왕들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국왕들은 구지봉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하늘이 내게 명해 이곳에 나라를 건국해서 임금이 되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국왕과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 구지가를 김이박 옛말산책에서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쉬 나타나소서, 아니 나타나시면 번쩍여 주소서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지봉 하늘에서 자주색 밧줄이 드리워지고 밧줄 끝에 금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왕들이 그 금상자를 열어보니까 6개의 황금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 금상자를 아도간의 집에 갖다 두고 12시간이 지난 그 이튿날 아도간 집에 가보니까 금상자 안에 있던 6개의 황금알에서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그 6옥동자를 첫 번째 나온 옥동자를 수로라 그러고, 두 번째 고로, 세 번째 병로, 네 번째 대로, 다섯 번째 아로, 여섯 번째 말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옥동자 6사람은 날로 크게 자라서 그달 15일에 각기 고을로 돌아가서 가야를 건국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야 건국은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가야 건국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김유신 상권 제41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후한 건무 18년 이민 등구봉, 귀봉이니까 구지봉에 올라가서 망가락 구천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가야라 하였고 후에 이름을 고쳐서 금관국이라 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또 보면은 세조 광무 건무 18년 이민 3월 개욕지일, 개욕일이 되겠죠. 이 가라국을 세우고 이름을 가야국이라 한다고 이렇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한다라고. 이러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서기 42년에 가야를 건국하고 또 가야는 금관 지역에 있는 가락국, 또 김해 지역에 있는 것은 가락국, 가야국, 대가락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2년에 건국된 가야가 우리의 교과서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면은 이 금성출판사에 나온 교과서인데 소제목이 변환지역에서 성립한 가야라는 제목 속에 변환지역에서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구야국이 질 좋은 철 제품을 바탕으로 해상교역을 통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3세기 후반 이후에 해상교역이 위축되고 낙랑군과 대방군의 멸망으로 해상교역 체계가 붕괴하자 구야국 경제 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구야국의 영향력은 약화가 되고
여러 가야 소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세기 후반에 여러 가야 소국이 건립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미래엔 옛날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였는데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무른 가야라는 소제목 속에 3세기 경에 김해의 금감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왕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3세기 경에 김해의 금감가야 중심으로 연맹왕국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또 어떤 사전에 보면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는 가야라는 이 항목 속에 2세기경에는 이 지역에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세기에는 12개의 변한 소국들이 성립되었다. 좀 이상합니다. 서기 42년에 이미 가야가 성립되었는데 3세기에 변한 소국이 성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세기경부터 3세기에 12개 변한 소국이 성립되었다니까 서기 42년에 건국한 가야하고는 맞지를 아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야의 건국 신화 중에서 대가야, 고령에 있는 대가야는 별도의 또 건국 신화가 신정 동국 여지 성남 고령 현조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내위 천신 이비가지 소감 생 낳았다. 대가야 왕 뇌질주의를 낳았고 금강구강 뇌질청해를 낳았는데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과 적뇌질주일은 이진 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해는 위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기록을 했고, 연여 가락국 고기 육난지설은 구황탄 불가신이라 허황된 것이라서 믿을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최치원성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국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문자가 없던 시절에 시간이 흘러가도 이제 잊을 수 없도록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워 가지고 구성한 표현 방식이 건국신화라고 봅니다. 그래 하늘을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을 세운다든지, 뭐 물로 건국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세운다든지, 큰 바위를 어떤 건국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세워서 건국 신화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20일 날 문화재청 보도 자료를 보면은 5세기 말 6세기 초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직경 5cm 되는 토제방울이 하나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토제방울 표면에 6개의 선형 모형이 있었는데 직경이 5cm인데 이 선형이 토제방울에 직접적으로 흰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잘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으로 선 따라 표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이 모양은 구지봉을 나타내는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거북 등 모양의 육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은 구지가에 등장하는 거북을 형상화했고, 세 번째로는 관을 쓴 남자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관 쓴 남자는 구관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춤을 추는 여자라 그러는데 아마 춤을 추는 백성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또 표시를 했고, 다음 다섯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표시했는데 역시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금상자가 줄 끝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토제방울에 이렇게 선형으로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대가야 지역, 고령 지역에서도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에 그 가락국, 금강가야의 건국 구지봉에서 신화가 형성된 건국 신화가 전해져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국 신화의 공통점은 하늘에서 알로 태어난다든지 김수로왕이나 박역끝새 같은 왕님들,
그래 인간 생명의 근원을 하늘에 두고 있어요. 또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아래서 태어나는 건국시조들이 또 있죠. 고구려의 고주몽, 추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탈레의 왕. 이러한 이상한 징후에 의해서 태어난 건국자들을 이제 백성들이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 건국자들을 처음부터 신성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건국자들은 지상에서 투쟁과 가전 고난을 극복한 후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웅적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1부로서 가야국 왕들의 탄생과 건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